권인숙 지원 사격, 문재인 성차별 못 덮는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저 민주당은요, 굉장히 지능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사악하게, 그 다음에 늘 전략과 시나리오를 짜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문재인이 기자회견을 할 때, 문재인이 첫 번째 남성 기자를 지목을 했어요. 손가락질 해갖고 이름도 안 부르고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했냐. 여기 여성 기자들은 없냐고. 여성 기자들이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도 허걱, 다른 사람들도 허걱, 그리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이거는 왜 그랬느냐. 그거는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음은 백인 기자가 질문해 주세요. 백인 남성 기자가 질문해 주세요. 뭐 내지는 흑인 여성 기자가 질문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 컬러드, 즉 이 흑백 인종과 마찬가지로 더구나 대한민국에서 온 여성 기자, 이것도 국가주의적이고, 글쎄 문재인의 머릿속엔 전 그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별로 공부도 안 했고, 또 외국에서 이런 섹시즘이라든가 국가주의, 전체주의 이게 같이 묶여진다는 걸 문재인은 몰라요. 무식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허걱 이런 거예요. 바이든도 뭐 얘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정하게 어떤 국가라든가 또는 특정하게 남성, 여성을 지칭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요, 요즘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여성 그 해방운동이 일어났던 그때만 해도 한국의 극렬한 이런 이 극렬 페미니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스포크맨이냐, 왜 대변인이냐, 그러면서 왜 여성 대변인들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러지 말고 스포크 퍼슨이라고 하자. 이래서 많은 거를 이렇게 성차별을 없앴고 미즈라는 단어도 생긴 거예요. 미시즈, 즉 그 남자의 부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보다는 이제 독자적인. 그런데 문재인이 거기 가갖고 여성 기자 이렇게 하면은 와, 여기 있는 백인 질문해 주세요. 여기 흑인들이 그동안 2차례 질문했으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놀래가지고 문재인이 2번이나 질문을 한 거예요. 여성 기자들한테 질문 받고 싶은데 쟤 뭐래? 한국에서 여성 기자들은 왜 안 오셨나요? 돌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아주 싸늘해졌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지금 여성들도 정말 오히려 성차별주의였구나 문재인이. 아니 똑똑한 페미니스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권인숙 의원이 오늘 이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권인숙이 뭐라고 했느냐. 여기자가 없나요? 이거는 여기자를 챙겨준 거다. 여기자의 존재가 소중하기 때문에 챙겨준 거다. 근데 그걸 갖고 뭐 성차별주의자니 섹시스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대립을 부추기는 일이다. 이렇게 페북에 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인숙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전에 권인숙은 비례대표 전에 여성개발원장이 됐어요. 저는 권인숙이 그동안에 정말 성고문으로 고통을 당했고 또 같은 여성으로서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근데 권인숙이 이렇게 자신의 성차별적인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정치적으로 그냥 다 엎어버리는구나. 정말 전형적인 민주당의 여성 의원의 꼬라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박근혜 이 후보 시절에 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막 여성적인 굉장히 많은 이 패러디를 아주 그 성차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왜? 걔네들은 권력, 진영, 여기에 여성들은 굴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은 페미니스트는 없고 그냥 남성들의 권력에 기생하는 여성 의원들일 뿐이에요. 근데 권인숙도 그런 여성 의원에 불과한 겁니다. 자, 정광용 씨가 그 나경원 의원이
의원 시절에 이 MB하고 굉장히 가까웠죠. 그러니까 뭐 관기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관기론에 대해서 이 정광용 씨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명을 해달라 이래갖고 나경원 의원이 막 돌렸어요. 제가 나경원 의원이 평소에 저한테 정말 잘 못한 게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거기 사인을 해줬습니다. 왜? 그거는 부당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일부 친박계 여성 의원들은 사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성 의원으로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권인숙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성차별주의자라고 문재인을 몰아가는 거는 대립을 부추기는 거다. 와, 제가 그 권인숙 씨의 페북을 이렇게 쫙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이 여기자의 존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여성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질문해주세요, 질문해주세요 이러면서 여성을 존재를 각인시키고 여성 기자에 대해서 챙겨준 거다. 여성 기자 이 말을 계속 얘기하는 것도 저는 웃기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기자면 기자지 여성 기자가 뭡니까? 저도 제가 여기자 할 때 굉장히 싫었어요. 네.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너그럽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 왜 문재인이 챙겨줘야 되죠? 기자를? 이것도 얼마나 전근대적인 생각입니까? 기자는 권력자에게 그 폐부를 끼치는 짱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기자인 거예요.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비굴하게 기어가지 않는 그게 기자인 거예요. 왜? 기자를 저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저널. 하루하루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기자예요. 근데 여성 기자를 왜 여성 기자라고 해가지고 문재인이 챙겨줘야 되는 게 여성 기자입니까? 저는 정말 이 권인숙 씨를 보니까 이 여자도 똑같은 민주당의 그 남자들의 권력에 기생해갖고 남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배지 달고 비례대표 자리 차지하는 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여성개발원장 자리를 그렇게 막 며칠 만에 팽개치고 얼른 비례대표 배지 받으러 쭈르르 달려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임혜숙이 꽈입니다. 자, 이 권인숙 씨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창피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권인숙이한테 이런 페북을 쓰라고 했을 것 같아요. 청와대라든가 정무 라인이라든가 또는 당 안에서 야 네가 올려, 응? 네가 야 성고문 사건의 주제 저기 주인공이고 너는 히로인이잖아. 아유 딴 애들이 아무리 올려봤자 문정복이가 올려봤자 이게 효과가 있겠어? 권인숙 네가 올려. 전략적인 도구화가 된 거죠. 문재인이 자신을 나는 좌파의 도구다. 나는 사람의 도구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좌파의 도구라고는 안 하고 나는 도구라고만 했어요. 네. 권양숙이는 뭐겠습니까? 남성 권력, 좌파 남성 권력의 진영의 도구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